민호는 차 안에서 작은 케이크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상자 안에는 초와 리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오늘은 장모 윤정숙의 생신이었습니다. 아내 지연은 야근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민호는 대신 깜짝 방문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놀라시겠지. 그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의 심장이 조금씩 빨라졌어요. 좋은 일을 앞둔 설렘이었습니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한 번 더 눌러봤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거실 쪽 불빛은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집에 계신 것 같은데. 민호는 문고리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놀랍게도 문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왕 온 김에 케이크라도 놓고 가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을 천천히 밀고 들어갔습니다. 장모님? 민호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식탁 위에는 반쯤 마신 차 한 잔이 놓여 있었어요. 누군가 금방까지 있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민호는 케이크 상자를 식탁에 내려놓으려다 멈췄습니다. 베란다 쪽 커튼이 살짝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창문은 분명 닫혀 있었습니다. 바람이 아닌데? 그는 커튼을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득 장난기가 스쳤어요. 혹시 베란다에 숨어 계신가? 민호는 몸을 살짝 웅크렸습니다. 깜짝 놀래켜드리면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베란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민호는 커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케이크에 초를 켜서 깜짝 축하해드리는 장면을 상상했죠.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호는 깜짝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어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였죠. 여자와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섞였습니다. 민호는 커튼 사이로 살짝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거실 중앙에 윤정숙이 서 있었어요. 그녀의 옆에는 처음 보는 중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남자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일은 생각보다 복잡해졌습니다. 윤정숙은 손을 깍지 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죠.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밀었다는 단어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불이 꺼진 뒤라는 말도 섞여 나왔습니다. 민호는 숨소리를 최대한 죽였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그는 자신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순간 속에 들어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사위가 뭔가 눈치챈 것 같습니다. 남자의 말에 민호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윤정숙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사위는 눈치 빠른 편이 아니니까요. 민호는 커튼 뒤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손이 떨려서 커튼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호의 발끝이 베란다 화분 가장자리를 스쳤어요. 화분이 미세하게 기울어지더니 넘어졌습니다. 쿵! 작지만 분명한 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깼어요. 남자가 즉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야? 윤정숙의 시선도 베란다 쪽으로 향했어요. 민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커튼 사이로 남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베란다 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갔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어요. 잡아. 남자의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민호는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층 아래 베란다까지는 약 4미터였어요. 높았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는 난간을 넘었습니다. 손이 미끄러웠어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몸이 공중에 떴다가 아래층 난간을 향해 떨어졌어요. 손이 금속을 움켜잡았습니다. 찌릿한 통증이 팔을 타고 올라왔어요. 등에서 무언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셔츠가 난간에 걸려 찢어진 거였어요. 민호는 이를 악물고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팔이 떨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래층 베란다 바닥에 발을 디뎠습니다. 무릎이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어요. 위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로 갔어? 민호는 아래층 베란다 창문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다행히 창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어두운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집은 비어 있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현관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복도로 나가자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그는 계단을 향해 뛰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중년 여성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도둑이라도 들었나요? 민호는 숨을 고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계단을 더 빠르게 내려갔어요. 1층에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현관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어요. 찬 공기가 땀으로 젖은 얼굴을 식혔습니다. 그는 주차장을 향해 뛰었어요. 차가 보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키를 꺼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를 봤어요. 장모의 아파트 창문이 보였습니다. 커튼이 천천히 닫히고 있었어요. 나를 봤을까? 민호의 손이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사랑하는 지연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민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장모님이 누군가를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신호등이 붉게 깜빡였어요. 민호는 악셀을 밟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대체 뭘 본 거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밤 민호는 다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골목 끝 어두운 곳에 차를 세웠어요. 불을 끄고 시동만 켠 채 기다렸습니다. 장모의 아파트가 눈앞에 보였어요.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호는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어젯밤 들은 대화는 너무 단편적이었습니다. 밀었다는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증거를 찾기로요. 30분쯤 지났을까요? 회색 SUV 한 대가 아파트 앞에 멈췄습니다. 민호는 몸을 낮췄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어젯밤 그 남자였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주변을 살피며 건물로 들어갔어요. 민호는 재빨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손이 떨려서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다시 한번 찍었어요. 이번엔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5분 후 장모의 집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민호는 차에서 내렸어요. 조심스럽게 건물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현관 옆 화단 뒤에 몸을 숨겼어요. 위층에서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윤정숙의 목소리도 섞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민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시간과 차량 번호를 적었어요. 15분쯤 지나자 남자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차로 향했어요. 네, 사위 때문에 문제입니다. 민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자가 자신을 말하고 있었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남자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어요. 민호는 화단 뒤에서 몸을 더 낮췄습니다. 차가 지나가길 기다렸어요. 차가 골목을 빠져나간 뒤에도 민호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차로 돌아갔습니다. 차 안에 앉아 민호는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는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차량 번호로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찾았어요. 하지만 개인정보라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보험 설계사라고 했던가? 그는 검색창에 박태호 보험이라고 입력했어요. 몇 개의 기사가 떴습니다. 보험 사기 혐의로 해임된 설계사 구속.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어요. 흐릿한 사진이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방금 본 남자와 같았어요. 기사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험금 부정 수령, 서류 위조, 공모 혐의.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장모님이 이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젯밤 들었던 대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밀었다, 사고로 위장. 모든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민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밖으로 장모의 아파트가 보였어요. 창문 불빛이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그 불빛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증거가 필요해. 민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설령 경찰이라도 말이죠. 그는 핸들을 움켜쥐었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직접 들어가야 해. 민호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출발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아파트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집으로 가는 길, 신호등이 붉게 바뀌었습니다. 민호는 차를 세우고 백미러를 봤어요. 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앞을 봤습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차에서 내렸어요.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녹음기와 장갑이 들어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발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는 고요했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비췄습니다. 민호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선택했어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한 계단씩 올라갔습니다. 숨소리가 계단통에 울렸어요. 장모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멈춰 섰어요. 귀를 문에 가까이 댔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또 잠겨 있지 않았어요. 왜 항상 열어두는 거지? 이상했지만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민호는 가방에서 장갑을 꺼내 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장갑을 끼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거실을 지나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자신이 숨었던 그곳이었어요. 커튼 뒤쪽 벽면을 살폈습니다. 적당한 위치를 찾았어요. 민호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녹음기를 벽에 조심스럽게 부착했어요. 양면 테이프로 고정했습니다.
커튼으로 가리면 절대 보이지 않을 위치였어요. 민호는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빨간 불빛이 깜빡였어요. 이제 나가야 해. 민호는 몸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민호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 쪽에서 불이 켜졌어요. 윤정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했어요. 장모님,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숙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왜 2번이나 왔어? 사위.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윤정숙이 베란다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녀는 커튼을 젖혔습니다. 민호가 방금 부착한 녹음기를 보았어요. 녹음기 달러왔구나. 민호의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윤정숙은 벽에서 녹음기를 떼어냈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어제도 하나 있었어. 찾았지. 뭐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윤정숙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어제 사위가 숨긴 거 말이야. 이미 회수했어. 민호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전부 알고 계셨어요? 윤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날부터 베란다에 숨은 것도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박태호와 나눈 대화도 들었지?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조여왔어요. 윤정숙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모두 들었다면 이해하겠지. 왜 이래야 하는지.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태호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어요. 불빛에 반짝이는 금속이었습니다. 잡았군요. 박태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윤정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럴 생각은 없었는데. 민호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뒤는 베란다 벽이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박태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민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잘 잡히지 않았어요. 경찰한테 연락하면 이미 늦었어. 윤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사위, 미안해. 정말로. 박태호가 민호 앞에 섰습니다. 민호는 숨을 멈췄어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박태호가 멈춰 섰습니다. 민호는 휴대폰 화면을 들어 보였어요. 경찰한테 전부 보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전부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태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윤정숙의 표정도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죠. 박태호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휴대폰 확인해 보세요. 클라우드에 자동 업로드 됐어요. 그는 화면을 더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폴더 이름이 보였어요. 증거 경찰 제출용. 업로드 시간도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숙이 박태호를 쳐다봤어요.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박태호가 휴대폰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뒤로 물러섰어요. 건드리면 바로 전송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박태호가 멈춰 섰어요. 그는 윤정숙을 돌아봤습니다. 어떻게 하죠? 윤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금쯤 형사들이 오고 있을 거예요.
그는 시계를 흘끗 봤어요. 10분 안에 도착합니다. 박태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손에 든 물건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금속이 바닥을 굴렀어요. 끝났어요. 다 끝났다고요. 윤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축 늘어졌어요. 사위.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박태호가 갑자기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을 향해 달렸어요. 나는 못 잡혀. 그의 외침과 함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발소리가 계단 쪽으로 멀어졌어요. 민호는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윤정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진짜 경찰 불렀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내려다봤어요. 그 폴더는 비어 있었습니다. 업로드된 파일은 하나도 없었어요. 윤정숙이 작게 웃었습니다. 기괴한 웃음이었어요. 안 불렀구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의 입이 바짝 말랐어요. 저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럼 지금 불러. 네. 민호가 되물었습니다. 윤정숙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경찰 말이야. 지금 전화해. 민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윤정숙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20년 동안 도망쳤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젠 지쳤어. 너무 지쳤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정숙이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전화해, 우리 사위. 제발.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110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장모님, 대체 무슨 일이? 윤정숙이 천천히 얼굴을 들었어요. 다 말할게. 전부 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에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윤정숙과 마주보고 앉았어요.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어요. 내장이는 날 때렸어. 윤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어요. 매일 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그녀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그랬어. 윤정숙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계단에서 날 밀려고 했지.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밀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어. 윤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럼 죽었어? 그 자리에서 윤정숙이 눈을 떴습니다. 박태호가 그때 보험 설계사였어.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사고로 위장하자고 했어. 윤정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대신 보험금을 나누자고 했지. 그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민호는 숨을 참았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래. 공범이었어. 윤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 돈을 요구했어.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끝이 없었어. 끝이. 윤정숙은 두 손을 꽉 쥐었어요. 그래서 내가 나타났을 때 그녀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윤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끝낼 수 있다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민호는 창문 쪽을 봤습니다. 전화하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윤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했어. 내가 베란다에 있을 때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통화 기록이 떠 있었어요. 112, 23시 47분. 사이렌 소리가 더 커졌어요. 건물 앞에 차가 멈추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왔어요. 윤정숙은 조용히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끝이네. 그녀는 평온한 표정을 지었어요. 사위야, 지연이 잘 부탁해. 민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장모님, 괜찮아. 이게 맞는 거야. 윤정숙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민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잡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명의 형사가 서 있었어요. 신고받고 출동했습니다. 한 형사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윤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신고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자수하러 왔어요. 형사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민호는 벽에 기대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윤정숙이 민호를 한 번 더 봤어요.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사위. 그녀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형사가 윤정숙에게 다가갔어요.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윤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장모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그녀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안해. 그 말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경찰차 사이렌이 멀어져 갔습니다. 민호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멈추지 않았어요. 형사 한 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술이 필요합니다. 그는 수첩을 꺼내 들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세요. 형사가 펜을 쥐었어요.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케이크를 들고 온 날, 베란다에 숨었던 순간, 들었던 대화들, 형사는 조용히 받아 적었습니다. 녹음 파일은 있습니까?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장모님이 다 찾아냈습니다. 형사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그럼 물증이 없군요. 민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은 있습니다. 화면에는 박태호의 차량 사진이 있었어요.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형사가 사진을 확인했어요. 이건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1시간쯤 걸렸습니다. 형사가 수첩을 덮었어요. 당분간 연락 가능한 상태로 계세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사가 문을 나섰어요. 복도에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민호는 홀로 남겨졌어요. 그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식탁 위에는 케이크 상자가 그대로 있었어요. 며칠 전 들고 온 그 상자, 리본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민호는 상자를 열었어요. 케이크는 상하지 않았습니다. 초는 아직 꽂혀 있었어요. 깜짝 파티를 하려고 했었지. 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든 게 잘못 꼬인 거예요.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지연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민호는 한참 망설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왜 이제야 받아?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사 일 끝났어. 지금 가는 중인데. 민호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여보,
지연이 다시 불렀어요. 민호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지연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이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집으로 와. 지금 당장. 그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댁으로. 지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엄마한테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일단 와. 여기서 얘기하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30분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어요. 엄마 어디 있어?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앉아.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엄마 어디 계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그녀에게 다가갔어요. 지연아, 진정하고 들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해.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어요. 장모님이 경찰서에 계셔. 민호가 말했습니다. 지연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어요. 왜? 무슨 일로?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자수하셨어. 그 말이 겨우 나왔습니다. 자수? 지연이 되물었어요. 무슨 자수? 무슨 소리야?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호는 지연을 소파에 앉혔어요. 그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할게.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흘 전 있었던 일을, 베란다에서 들은 대화를, 박태호라는 남자를, 그리고 20년 전 그날 밤을. 지연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아빠가 엄마를 때렸다고?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모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지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거실에 퍼졌어요. 민호는 그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위로의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지연이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면회 갈 수 있어?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에 가자. 그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미안해. 민호가 작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그녀가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들었어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민호는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놓지 않았어요. 긴 밤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와 지연은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건물이 아침 햇살 아래 차갑게 서 있었어요. 지연은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손이 문고리를 잡았다가 놓기를 반복했어요. 괜찮아? 민호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을 리가 없지.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접수대 경찰관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면회 오셨습니까?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정숙 씨 면회 왔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 지연이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어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가족분이시군요. 경찰관이 서류에 기록했어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가 안쪽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다른 경찰관이 나타났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그들은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살이 없는 투명한 칸막이가 있었어요. 앉아서 기다리세요. 경찰관이 말하고 나갔습니다. 지연은 의자에 앉았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호는 그녀 옆에 섰습니다. 혼자 있을래?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같이 있어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윤정숙이 들어왔어요. 회색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평온해 보였어요. 엄마. 지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정숙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지연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윤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앉아라. 윤정숙이 말했어요. 지연은 천천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마주 봤어요. 미안하다. 윤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알게 될 줄은 몰랐어.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빠가 엄마를 때렸다는 게 사실이야?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왜 말 안 했어? 지연이 울먹였습니다. 왜 혼자 견뎠어? 윤정숙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너한테 어떻게 말하니? 윤정숙이 말했습니다. 내 아빠가 그랬다고.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지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작은 방에 울렸어요. 민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위로가 되길 바라며요. 그날 밤, 윤정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빠가 날 계단으로 밀려고 했어.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먼저 밀었지. 윤정숙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살려고 그랬어. 정말로.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렀어요. 윤정숙이 손을 뻗었습니다. 칸막이에 손바닥을 댔어요. 미안해, 우리 딸. 윤정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이런 엄마라서. 지연도 손을 뻗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유리 너머로 마주했어요. 닿을 수 없었지만 온기는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지연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지켜야 했던 거야. 윤정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을 대고 있었어요. 민호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사위. 윤정숙이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네, 장모님. 우리 딸 잘 부탁해. 윤정숙이 말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잘 살 수 있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세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윤정숙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시간입니다. 윤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연도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윤정숙은 한 번 더 뒤돌아봤습니다. 사랑한다, 지연아.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나갔어요. 지연은 그 자리에 선 채 울었습니다. 민호가 그녀를 안았어요. 다 괜찮을 거야. 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지연은 민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면회실을 나올 때 지연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어요. 복도 끝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녀는 계속 뒤를 봤습니다. 건물을 나서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지연은 눈을 가렸어요. 집에 가자.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디로? 지연이 물었어요. 우리 집? 엄마 집?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천천히 출발했어요. 백미러의 경찰서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봤어요. 거리는 평범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민호와 지연은 법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어요. 지연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인 것 같았어요. 지난 3달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그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도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민호는 그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피고인 입장합니다. 법정 문이 열리며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민호와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청석에 앉았어요. 앞쪽 피고석이 보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어요. 윤정숙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흰색 수의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 야위어 보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지연이 작게 신음했어요. 민호가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윤정숙은 피고석에 앉았어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는 숨을 죽였어요.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윤정숙은 20년 전 그는 차근차근 사건을 설명했어요. 남편의 사망, 보험금 사기, 박태호와의 공모, 모든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안았어요.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윤정숙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모두 인정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메모를 했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피고인은 가정폭력 피해자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정당방위의 성격이 있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반박했습니다. 이후의 사기 행각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이웃들이 나왔어요. 윤정숙 씨는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자주 소리 지르는 걸 들었어요. 다른 이웃이 증언했어요. 밤마다 시끄러웠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박태호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수갑을 차고 있었어요. 도주하다 체포된 뒤였습니다. 모두 제 계획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윤정숙 씨는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어요. 공범입니다. 20년간 함께했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지연을 계속 안고 있었어요.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드디어 최후 진술 시간이 왔습니다. 윤정숙이 일어섰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딸에게 미안합니다. 윤정숙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윤정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딸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이 떨어졌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망치를 들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피고인 윤정숙에게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어요. 쿵. 그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지연이 무너졌어요. 민호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지연이 소리쳤어요. 윤정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교도관들이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그녀는 일어서서 한 번 더 뒤를 봤습니다. 사랑한다, 지연아.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나갔습니다. 지연은 민호의 품에서 울었어요. 18년. 18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서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민호와 지연만 남았습니다. 빈 법정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집에 가자. 민호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민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법원을 나올 때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가족으로서 한 말씀 해주세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민호가 지연을 감쌌어요. 비켜주세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자들을 해치고 차로 향했어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지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법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어요. 18년 후면 지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40이 넘었네.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기다릴 수 있어. 우리. 지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그 말에 민호는 미소 지었어요. 쓸쓸한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는 도심을 빠져나갔습니다. 신호등이 붉게 바뀌었어요. 멈춰선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민호와 지연은 도시를 떠났어요.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기자들의 시선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새 집은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민호는 매일 아침 정원을 가꿨습니다. 흙을 만지는 것이 마음을 편하게 했어요. 지연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새로운 일을 찾지 않았어요. 집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캔버스 위에 물감을 칠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은 뭐 그렸어? 어느 날 저녁 민호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캔버스를 돌려보였어요. 푸른 하늘과 구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쁘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고마워.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민호가 저녁을 차렸어요. 간단한 된장찌개와 밥이었습니다. 지연은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맛있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호도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다. 밥을 먹는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서로의 존재만으로 위로가 됐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식사 후 지연이 말했습니다. 내일 면회 가려고.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이 갈까? 지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혼자 가볼게.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알겠어. 다음 날 아침 일찍 지연은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매만졌어요.
얼굴에는 화장을 살짝 했습니다. 다녀올게. 현관에서 지연이 말했습니다. 민호가 그녀를 안았어요. 조심히 다녀와. 지연은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교도소까지는 2시간 거리였어요.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운전했어요. 교도소에 도착했습니다. 회색 건물이 높이 솟아 있었어요. 지연은 차에서 내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면회실로 향했어요.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윤정숙이 들어왔어요. 머리가 많이 휘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밝았어요. 지연아. 윤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연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2사람은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앉았습니다. 윤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얼굴이 좋아졌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골로 이사했어. 지연이 말했습니다. 공기 좋고 조용해. 윤정숙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잘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게 맞아. 지연은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우리 집이야. 사진 속에는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정원에 꽃이 피어 있었어요. 윤정숙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예쁘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행복해 보여.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엄마도 건강해 보여. 지연이 말했습니다. 윤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 생활이 나쁘지 않아. 친구도 생겼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다들 착한 사람들이야.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미안해. 지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윤정숙이 고개를 가웃했어요. 뭐가? 더 일찍 몰랐던 거.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그랬다는 걸. 윤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숨겼잖아. 지연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도 지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정숙이 손을 뻗었어요. 유리에 손바닥을 댔습니다. 지연도 손을 뻗었어요. 2사람의 손이 유리 너머로 겹쳤습니다. 이제 됐어. 윤정숙이 말했습니다. 너는 잘 살아.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달 올게. 지연이 약속했습니다. 윤정숙은 미소 지었어요. 천천히 와도 돼. 무리하지 마. 시간이 다 됐다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2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윤정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우리 딸. 나도 사랑해, 엄마.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윤정숙은 문을 나갔어요. 지연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교도소를 나올 때 하늘이 맑았습니다.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들판이 펼쳐졌어요. 초록빛이 눈부셨습니다. 지연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민호가 마당에 있었습니다. 꽃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지연이 차에서 내리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지연이 다가갔습니다. 민호를 뒤에서 안았어요. 고마워. 민호가 돌아섰습니다. 지연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뭐가?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꽉 안았어요. 2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민호와 지연은 마당에 앉아 있었어요.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민호의 어깨에 기댔어요. 우리 괜찮을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을 거야. 어떻게 알아? 지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우리 함께니까. 지연은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우리 함께야.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어요. 먼 곳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었어요.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호와 지연의 삶은 평온했어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라일락 커피라는 이름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커피를 내렸어요. 지연은 빵을 구웠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하루를 보냈어요. 어느 날 오후 우편 배달부가 찾아왔습니다. 등기 우편이요. 그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민호가 받아들었습니다. 발신일란을 봤어요. 윤정숙. 민호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누구한테 온 거야? 지연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봉투를 숨겼어요. 광고 우편 같아. 그래. 지연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빵 반죽을 치댔어요. 민호는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연은 샤워를 하러 갔습니다. 민호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뜯기가 어려웠어요.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윤정숙의 글씨였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위에게 잘 지내니? 편지를 쓰는 게 오래간만이구나. 손이 떨려서 글씨가 흐릿할 거야. 먼저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 우리 지연이 잘 챙겨줘서 너 아니었으면 그 애는 무너졌을 거야. 하지만 이제 진실을 말해야겠어.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민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내가 베란다에 숨은 거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박태호와 나눈 대화도 들었지? 그건 전부 연기였어. 너를 위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민호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편지를 봤어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진짜 비밀은 따로 있었어. 20년 전 그날 밤 남편을 밀어서 죽인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내가 아니었어. 지연이었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민호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편지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억지로 붙잡고 계속 읽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애가 11살 때였어. 남편이 술 취해서 날 때렸지. 지연이가 말렸어. 남편이 그 애까지 때리려고 했어. 지연이가 계단 위에서 밀었어. 그냥 엄마를 지키려고. 민호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는 덮어줬어. 내가 밀었다고 했지. 어린 딸이 감당할 일이 아니니까. 박태호는 그 사실을 알았어. 그래서 나를 계속 협박했지. 딸의 범행을 숨기는 대가로. 하지만 내가 나타났어. 그래서 생각했어.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 민호는 편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너한테는 살인자 장모 이야기만 들려줬어. 사실은 훨씬 복잡했지만 그게 더 나았어. 지연이는 아무것도 기억 못해. 트라우마로 그 기억을 지워버렸어. 지금도 모르고 있어. 그리고 계속 모르게 해줘. 제발.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욕실 쪽에서 물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이 아직 샤워 중이었습니다. 이 편지는 증거가 안 돼. 공범의 변명으로밖에 안 보여. 법정에서도 안 먹혀. 그러니까 내가 믿든 안 믿든
이건 너와 나만 아는 비밀이야. 부탁이야, 사위. 우리 딸을 지켜줘. 그 애는 순수해. 진실을 알면 부서질 거야. 나는 18년 후에 나가. 그때까지 지연이를 잘 부탁해. 사랑하는 사위에게. 윤정숙. 편지가 끝났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흩어졌어요.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나왔어요. 뭐해? 그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편지를 주었습니다. 뒤에 숨겼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다가왔어요. 피곤해 보여. 괜찮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배고프지? 라면 끓일까? 그녀가 주방으로 향했어요. 민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밝게 웃는 얼굴, 순수한 눈빛, 아무것도 모르는 모습. 그는 편지를 꺼내 다시 봤어요.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실을 알면 부서질 거야. 민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거실 벽난로로 갔어요.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편지에 불을 붙였어요. 불꽃이 번졌습니다. 종이가 타들어갔어요. 검게 변하며 재가 됐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여보, 지연이 주방에서 불렀습니다. 파 썰어 줄래? 민호는 미소 지었어요. 지금 갈게. 그가 대답했습니다. 쟤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손을 털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지연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민호는 그녀 옆에 섰습니다. 파를 썰기 시작했어요. 손놀림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오늘 손님 많았지? 지연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바빴어. 다행이다. 지연이 웃었습니다. 우리 카페 인기 많네. 민호도 웃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깊은 곳에 비밀이 숨어 있었어요. 평생 꺼내지 않을 비밀. 지연을 지키기 위한 침묵.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라면을 나눠 먹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가슴은 무거웠어요. 맛있어. 지연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미소 지었어요. 다행이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둥근 달이었어요. 하지만 민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진실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지연은 금방 잠들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11살.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를 지키려고. 민호는 눈을 감았어요. 어떤 침묵은 사랑보다 무겁습니다. 어떤 비밀은 평생 지켜야 합니다. 민호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선택했습니다. 침묵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말수가 줄었습니다. 밤에 자주 깼어요. 지연은 눈치챘습니다. 요즘 왜 그래?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물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가 대답했습니다. 지연은 그의 얼굴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피곤해 보여. 지연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 가볼래? 민호는 손을 빼냈어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가 일어섰습니다. 먼저 잘게.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지연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카페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민호가 커피를 쏟았어요.
컵이 바닥에 깨졌습니다. 손님들이 놀라서 봤어요. 미안합니다. 민호가 황급히 치웠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실수했어. 하지만 지연은 알았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점점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민호는 TV를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 그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리모컨을 빼앗아 TV를 껐어요. 당신 얘기. 민호가 마지못해 그녀를 봤습니다. 난 괜찮아. 그가 말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안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 당신 이상해.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무슨 일 있어? 지연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나한테 말해줘. 민호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 일도 없어.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지연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부부잖아. 민호는 손을 빼냈어요. 피곤해. 그가 일어섰습니다. 먼저 잘게. 또 침실로 들어갔어요. 지연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뭔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나갔습니다. 산책 좀 하고 올게. 그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호는 마을 뒷산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까지 올라갔어요. 바위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지연이가 죽였다고?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1살짜리가. 민호는 신음했어요. 그는 지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밝게 웃는 얼굴, 순수한 눈빛. 저 사람이 정말?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숙의 편지가 계속 떠올랐어요. 진실을 알면 부서질 거야.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대답이 없었어요. 그저 바람만 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이 카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호를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다녀왔어? 응.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지연이 다가왔어요. 아침 먹었어? 아직. 민호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주방으로 갔어요. 토스트 해줄게. 민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평범한 아내의 모습,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 이 사람이 정말. 토스트가 완성됐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어요. 지연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맛있게 먹어. 민호는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기계적으로 씹었습니다. 삼키기가 어려웠어요. 맛없어? 지연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맛있어. 하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지연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민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뭘? 그가 물었습니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렇게 서먹하게 지내는 거. 지연아. 민호가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하지만 당신이 힘들어하는 건 알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힘들어.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 상담받을까? 지연이 제안했습니다. 전문가한테.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 그가 말했습니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그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지연은 그를 올려다봤습니다. 얼마나? 그녀가 물었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카페로 나갔어요. 문을 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머리는 멈춰 있었어요. 지연은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식은 토스트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이 깨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카페 영업도 일찍 끝냈어요. 집으로 돌아와 각자의 공간에 있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민호는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지연은 침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 있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어둠만이 세상을 덮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답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비밀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민호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묻어두기로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지연은 아직 자고 있었어요. 민호는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차 키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윤정숙의 옛집, 그 베란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2시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아파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민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장모의 집이 있던 층에 내렸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새 입주자가 들어온 것 같았어요. 문패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는 비상계단으로 갔습니다. 한층 위로 올라갔어요. 그 집 베란다가 내려다 보이는 곳. 난간에 기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그날 밤 자신이 뛰어내린 곳. 목숨을 걸고 도망친 순간 모든 게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냥 못 들은 척했다면 민호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괴롭지 않았을까?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모장을 열었어요. 윤정숙의 편지 내용을 적어뒀던 곳. 손가락이 화면 위를 맴돌았습니다. 지울까 말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깨끗해졌어요.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건물을 비췄어요.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따뜻한 빛이 얼굴을 감쌌어요. 지연이는 기억하지 못해. 윤정숙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트라우마로 지워버렸어. 민호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럼 됐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게 더 나아.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장모님이 그 아이를 지켰듯이 민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지킬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 어깨가 편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건물을 나왔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새들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운전하는 내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대답은 간단했어요. 그냥 사랑하면 돼.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뭘 했든 그건 11살 아이의 일이었어요. 엄마를 지키려던 아이. 나도 지킬 거야. 민호는 다짐했습니다. 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핸들을 꽉 쥐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지연이 마당에 서 있었어요. 민호를 보자 달려왔습니다. 어디 갔었어? 걱정했잖아. 잠깐 드라이브 했어.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지연의 눈이 붉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꽉 안았어요. 미안해. 걱정 끼쳐서. 지연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요즘 당신 이상했어. 난 무서웠어. 이제 괜찮아. 민호가 말했습니다. 다 정리했어. 지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그녀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미소 지었어요. 정말이야. 이제 우리 잘 살자.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응, 잘 살자.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이 커피를 내렸어요. 마실래?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어요.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우리 오늘 카페 쉴까? 지연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래. 오늘은 그냥 쉬자. 지연은 그의 어깨에 기댔어요. 좋아. 오랜만에 평화로웠습니다. 불안하지 않은 고요.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베란다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간 일일 뿐이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었습니다. 이 순간, 지연과 함께하는 시간.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커피 향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작게 웃었어요. 봄이 왔나 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따뜻해졌어. 지연이 그의 손을 꽉 쥐었어요. 우리도.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민호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래. 우리도. 어떤 침묵은 사랑보다 무겁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위한 침묵이라면 민호는 기꺼이 견딜 수 있었어요. 평생 동안이라도 베란다에서 시작된 비밀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묻혔습니다. 영원히 꺼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방법이었으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왔어요. 따뜻하게 그들을 감쌌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민호와 지연, 그들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